국민의힘에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이 내홍을 점차 수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좀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죠.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팔공산을 서성이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김관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행보가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왜 이제 대구 거기 가서 이제 서성거리느냐 초선이라도 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해봤냐 이런 식의 굉장히 질 낮은 어떤 서로의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TK 지역으로 갔느냐? 왜 그럴까요? 그 일각에서는 혹시 TK 지역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서 새로운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TK 지역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오늘 일부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성급한 평가고요. 네. 제 생각은 사실 윤 대통령이 TK 지역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지만 TK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기반이 완전히 고착화된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한 고리를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괜히 흔들고 있다. 특히나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한 이 일종의 인연이 굉장히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쪽 출신이고 네. 하니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기반을 더 다지는 것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TK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도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같이 정권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 간의 싸움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투표했던 사람들의 어떤 심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과 또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초선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들을 해라라고 직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제 비판을 하면서 꼰대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날선 목소리들을 오고 가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비교를 했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이제 본인과의 어떤 비교 분석을 하면서 지지층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르니까 그게 좀 어렵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거 다 부질없는 소리죠. 부질없는 소리다. 네. 9월 14일에 지금 이제 그 신문 가처분 관련 신문 기일이 정해졌는데 일단 좀 차분히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14일이요. 보고선 네. 공방을 벌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 중에 TK의 아들로 지역 맹주 정치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대구에서 뜨는 거라면은 이준석이 구태 정치랑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망가뜨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 정치, 지역 맹주를 지금 누군가가 하겠다라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수 표현도 나와요. 아니 지금이 무슨 중세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 한다면 젊은 정치인들도 그게 무엇인지 한번 좀 읽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지금 전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그 권력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참 아픈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 이것의 지금 그 오리진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증거인멸 교사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그래요. 그 아들 같은 이 얘기 자체도 사실은 잘못 나온 얘기예요, 제가. 네. 그런데 무슨 초선이라서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 초선도 안 해보고 대통령 된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유추가 가능한 겁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 꼰대 구태 얘기를 하는데 꼰대 구태라는 말을 하는 이 젊은 정치인들도 똑같이 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꼭 양비론 얘기하는 것 네. 같아서 저도 씁쓸한데요. 네. 거기다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이준석이 젊은 정치인이면서
결국은 꼰대들한테 그거 배운 거예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확증 편향. 지금 겸손하기 바라고 14일까지 좀 가만히 입들을 좀 다물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의원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들었을 텐데 종아리가 아릴 것 같습니다. 회초리를 세게 맞았어. 저는 위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내용 잘 몰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자리, 그러니까 당대표로 나와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 뭐 여권에서 돌고 있는 얘기입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탄핵을 하게 되면 어쨌든 3분의 1 발의로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일단 의결이 되면은 직무는 정지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오를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그래도 당의 대표 선수가 없는데 잘 됐다. 그 기회에 아예 한동훈 장관 조금 일찍 영입해가지고 당에서 조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자 이런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인터뷰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뭐 다른 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인터뷰했던 구자욱 차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물고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고 명확하게 그 구분을 짓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외부의 그 총질로부터 당과 정부를 막는 최전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에서 총질을 해서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자들 가운데는 한동훈 장관은 그 영어로 하면 famous, 굉장히 유명한 PG, 퍼스나 그라타, 환영 인물이고 이준석 대표는 영어로 하면 notorious, 악명이 높은 PNG, 퍼스나 난 그라타, 기피 인물이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손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나가 국정을 이끌어나갈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치를 아마 혼란스럽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 전 대표가 끌어들이는 거는 대단히 외람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자들이 뭐 한동훈 전 장관이든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두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중에 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도 치러지겠죠. 그리고 내년 1월 말, 2월 초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도 또 뽑아야 하잖아요, 변호사님. 지금 뭐 자천, 타천해서 후보군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한 10명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또 당의 명운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계속해서 지금 4차례에 걸쳐 지금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놨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또다시 비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그 권한대행의 형식으로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원내대표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선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호영 전 그 비대위원장을 좀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윤재욱 의원, 뭐 김학용 의원 여러 의원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14일에 이제 법원의 심리 결과 앞두고 내홍을 수습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상황 위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